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번에 끝내는 라이브 커머스 제2회차 강의를 맡은 쇼호스트 아카데미 원장 김지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라이브 커머스 시장 현황과 또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어떻게 하면 라이브 커머스로 성공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나는 과연 쇼호스트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기 있는 쇼호스트로 캐스팅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송 진행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살짝 생소하기도 하고요. TV 홈쇼핑 쇼호스트만 생각했는데 뭐 거의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던 분들. 네, 조금은 비슷하고 많이 다른 게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쇼호스트 캐스팅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쇼호스트는 여러 가지 형태의 포지션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N사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법한 브랜드의 아마 방송을 보셨을 겁니다. 혹은 이건 뭐지? 이분은 누구지? 생소한데? 라고 생각되는 아주 알지 못했던 브랜드, 중소업체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굉장히 많은 걸 보셨을 거예요. 이렇다 보니 원하는 쇼호스트 상이 다르고요. 방송 기획까지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 브랜드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 대기업의 유명 브랜드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요, 기획방송이라고 하는 좀 타이틀을 붙이고 좀 큰 프로젝트 하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작비도 좀 상당하고요. 캐스팅되는 쇼호스트들도 아주 초보자 분들보다는 다방면에 걸쳐서 좀 끼가 있으시다거나 방송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캐스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유명 브랜드들은 판매의 목적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히 아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출은 올라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인 개념으로 브랜드 홍보에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상품 설명에만 치중해서는 안 돼요. 그 방송의 컨셉이라던가 쇼호스트의 준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획하는 내용에 따라서 쇼호스트 캐스팅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브랜드 홍보 마케팅 측면에서 보자면 브랜드의 이미지하고도 걸맞는 쇼호스트가 필요할 거고요. 어떤 기획이냐에 따라서 뭐 연기를 요하는 경우, 아니면 살짝 코믹적인 걸 요구하는 경우, 예능적인 측면을 가미해서 브랜드를 홍보하는 경우, 다양하게 나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컨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쇼호스트들이 주로 캐스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 두 번째 경우에 많이 해당되실 것 같은데요. 중소 브랜드의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이 방송은 쇼호스트만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물론 가능하고요. 아니면 나는 좀 오프라인의 매장도 있지만 온라인 매장을 하나 더 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1인 셀러의 역할로서 우리 사장님들도 진행이 가능하시죠.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쇼호스트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부업의 개념으로 뭐 육아를 하고 있는 주부님이라던가, 아니면 나는 이쪽 분야의 일을 하는데 또 하나의 엔잡러로서 도전하고 싶은 분들, 뭐 여러 가지 유형의 분들이 이 중소 브랜드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소 브랜드다 보니까 사실 유명하지는 않은 브랜드예요. 그런데 방송을 자주 할수록 그 브랜드가 노출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제품 홍보를 기본으로 합니다만, 또 한 가지는 판매에도 조금은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 분위기도 중요합니다만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캐스팅되는 쇼호스트들은 중소 브랜드라면 요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단순히 분위기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설명, 제품 설명, 또 어떻게 하면 이 상품이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 타겟 고객층도 연구가 많이 필요하죠.
이제는 인기 쇼호스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기 쇼호스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기 쇼호스트는 어떤 유형이던가요? 웃기고, 춤추고, 노래하고, 재밌고, 뭐 여러 가지 취향이 있을 걸로 압니다만, 제가 이 현업에 종사하면서 인기 있는 쇼호스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캐스팅이 자주 되는 쇼호스트들을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방송만 잘한다고 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협업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일단은 인성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친절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 뭐 어느 곳에서나 이러한 유형은 인기가 있을 테지만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현장에서는 정말 1순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과 금세 친해지시는 분들 있죠? 예, 이건 아마 동네 단독 가게 사장님들 모습 한번 상상해 보셔도 좋은데,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현장에도 뭐 PD, 뭐 카메라 분들 아니면은 뭐 업체 분들 다양한 분들을 그 자리에서 친숙해지는 시간이 좀 짧게 함께 방송을 만들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낯설어하지 않으면 좋아요. 너무 수줍어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금세 좀 마음을 터놓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성격이라면 예, 인기 쇼호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라이브 커머스는 모든 방송이 생방송이잖아요. 근데 늘 다른 상품을 진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은 상품이어도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회차별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걸 찾을 수 있을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인기 쇼호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도 같은 상품이지만 뭐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조금씩 변형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생각만 해보면 충분히 그 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한 쇼호스트들이 인기 쇼호스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쇼호스트들이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상품 설명서를 읽고 방송을 진행하면 설명만 하고 계세요. 무슨 학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일 하나를 설명하는데 영양 성분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설명 위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방송의 재미란 설명 플러스 설득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되는데요. 그 설득의 과정은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하시면 되세요. 자, 스토리텔링이란 뭐냐면 나의 에피소드를 담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나의 경험담을 추가하시고요. 꼭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미흡했던 점,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넣으셔도 좋아요. 아니면 기존에 미리 구매했던 고객들은 어떠한 의견을 내놨는지 뭐 후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들었을 때 내가 쇼호스트한테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라는 느낌을 전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잘하는 쇼호스트들이 인기 쇼호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여곡절이 많으신 분들, 조금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경험이라던가 혹은 뭐 내가 깊진 않지만 자팍다식한 좀 얕은 지식이 좀 다방면으로 있다 하시는 분들, 아주 시대를 잘 만나셨어요. 이런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는 제격입니다. 아무래도 고객과 정서 교류가 좀 풍부해질 수 있죠. 쇼호스트는 어떤 고객인지 알 수는 없지만 댓글을 통해서나 아니면 얘기를 나눠보면 어느 정도의 그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풍부한 경험담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인기 쇼호스트라고 불릴 수 있더라고요. 이 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고객의 지갑도 열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쇼호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건 내가 과연 쇼호스트가 될 상인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업계에서나 아니면 학원에서나 쇼호스트를 준비하고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을 분석한 결과 한 8가지 정도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쇼호스트에 도전할 만하다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손가락 꼽으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쇼호스트 재능 체크. 자, 첫 번째.
내가 산 걸 보고 따라서 구매하는 친구들이 많다. 있으신가요? 좋은 정보는 지인들과 공유하고 싶다.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다양한 알바 경험이 있다. 자격증 공부를 좋아한다. 대화하고 수다 떠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나만의 특기가 있다. SNS 소통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제가 어림잡아 8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되시나요? 3개? 4개? 네. 적어도 3개 이상 정도만 되셔도 충분히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에 도전해 보시고 쇼호스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네. 한 3개 정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더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얼굴을 내놓고 또 목소리가 주로 나가다 보니까 저는 얼굴에 자신이 없어요.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외모와 목소리에 자신이 없어도 라이브 커머스는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 커머스는 외적인 부분 못지않게 내적인 부분에서 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고객 대응을 세심하게 굉장히 친절한 설명으로 해주신다면 충분히 호감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난 경험담이 많아. 나는 추억거리가 많아. 체험담이 많아. 난 쇼핑을 너무 많이 해봐서 이 정도의 노하우가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거리를 많이 들려줄 수 있다면 역시나 호감의 여지가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인생 이야기, 각종 생활 정보 등을 나누면서 고객과의 유대감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게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단, 말하는 속도는 좀 빠르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아나운서 같은 정확한 발음 발성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너무 빠르면 제대로 들리지가 않으니까 요 빠르기만 좀 조절하시면 되고요. 제가 또 학원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많이 의뢰를 하세요. 궁금하신 거죠. 근데 제가 사투리를 좀 쓰는데 괜찮나요? 하시는데 저희 업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사투리 무방하다. 다만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 정보에 해당되는 단어가 일반 사람들은 대중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투리라면 그것은 조금 고려해 볼 만하지만 억양이라던가 단순히 사투리가 라이브 쇼호스트 도전하는데 제약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호감을 표현하면서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다르네. 뭐가? TV 홈쇼핑 쇼호스트와. 왜냐하면 TV 홈쇼핑 쇼호스트는 본명을 말하게 돼 있죠.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지민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합니다만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는 조금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낌없이 알려주는 알리선입니다. 깡구입니다. 뭐 이런 식의 닉네임을 주로 자기의 이름처럼 어필하곤 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TV 홈쇼핑 쇼호스트보다는 밀착해서 좀 소통하는 시간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좀 딱딱해요. 그리고 본명은 조금 겹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고객이 쇼호스트를 좀 더 친근감 있게 부를 수 있는 닉네임을 설정해서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 말고요. 영어 위주 아니어야 되고요. 부르기 편하고 기억하기 쉽고 그러한 닉네임을 설정해 보시면 보다 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닉네임은 2글자 또는 3글자가 적당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닉네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미미, 미미 언니가 있는데요. 이분은 주로 식품 방송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미미 언니, 또 뭐 리코, 그리고 깡구. 깡구는 저희 이제 학원생이었는데 강성구라는 이름을 줄여서 깡구라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깡구가 이미지하고도 걸맞고 본인의 이름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잘 지은 닉네임이구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은 길더라도 입에 그 착 붙는 이른바 라임이 딱 맞는 그러한 또 닉네임들도 있는데요. 저는 아낌없이 알려주는 알리스 언니, 줄여서 알리스 언니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가전주부라던가 윤더우먼도 있고요. 리라,
리얼 라이브 쇼, 뭐 진행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본인이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실제 이미지도 좋습니다만 본인의 성격을 넘어서서 방송에 활용하기 좋은 대중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캐릭터를 설정하시는 것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에게 호감을 느끼는 팬덤을 형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좀 더 재미있게 진행을 잘하는 쇼호스트로 나는 좀 자리매김하고 싶다. 저는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그러한 매력을 어필하고 싶다. 이거는 본인이 설정하기 나름이고요. 다양한 꽁트 연기가 가능한 쇼호스트라면 스스로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을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노출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꽁트 연기를 방송 때마다 준비해서 노출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고정 소품이나 의상을 활용하시는 방법이세요. 식품 방송을 많이 하는 경우라면 조리사복을 매번 입는다던가 아니면 꼭 상품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한 의상을 고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번 방송 때마다 좀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의상을 달리하고 소품을 달리하고 좀 더 캐릭터적인 요소를 부각시켜도 좋으세요. 이럴 때는 두 분이 진행하실 경우에는 좀 합을 맞추셔야 될 거고요. 단독 진행이라면 무궁무진하게 창의력을 발휘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도전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력과 경력을 활용하는 건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전문적인 쇼호스트는 아니시죠. 일반인으로서 회사 생활을 한다든가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 방송인이 아니었습니다만 그 인생의 깊이는 훨씬 더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더 높이 살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상품에 따라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또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그 전문 지식은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업계 경력자라든가 특정 분야의 취미 생활만 한 경력이 뭐 5년에서 10년 정도 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자격증이 있다면 역시나 활용을 가능합니다. 단순히 상품 설명만 하는 게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좀 더 다양한 현실 멘트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력과 이력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일게요. 호텔리어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혹은 승무원 출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행 상품이나 호텔 상품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또 식품 영양사 출신이라면 보통 자격증이 있으시죠. 그리고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활용도라든가 깊이 있는 정보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식품, 주방용품 이러한 방송을 진행하시면 좋으세요. 또 패션 디자이너 MD는 뭐 패션 상품, 주얼리 상품, 각종 패션 잡화, 소품류 진행에도 좋을 거고요. 피부 관련 자격증이나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 아르바이트 경험만 있으셔도 뷰티 상품은 충분히 진행하시기에 수월하실 겁니다. 또 필라테스 강사분들은 이거는 업계에서도 요청하는 부분인데요. 다이어트 상품이나 레깅스 상품일 땐 요가 선생님, 필라테스 선생님을 일부러 찾으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또 취미를 활용한 부분인데 산악회 회원 아니면 산악회가 아니더라도 등산에 취미가 좀 있으시다면 다양한 등산 용품에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 골프가 취미라면 당연히 골프 의류나 골프 관련 상품 진행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육아맘이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 키우느라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그 경험이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육아용품에 있어서는 방송을 충분히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콘텐츠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겪는 경험이 얼마나 많던가요? 네, 뭐 좌충우돌 좀 아이고 이거는 실수담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은 요걸 꼭 짚어보고 사야 되겠더라라는 경험들이 차곡차곡 누적됐을 텐데 네, 유아용품 판매할 때 도움될 거고요. 유아교육 상품도 굉장히 이 시장이 넓게 포진되어 있으니까요. 육아맘들 용기를 내서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에 어떤 분들이 도전하면 좋을지 또 현재 인기 있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의 유형은 어떠한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느낌이 좀 오셨나요? 앞으로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만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에 도전해 보세요.